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 모셨습니다. 요즘 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새롭게 앞광고에 도전을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혹시 또 우리 영상을 또 즐겨 보시는 우리 광고주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광명 도시공사. 이대로 괜찮은가? 저희가 이번 방송 가지고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을 만큼 그게 화수분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좀 이게 한정을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공사 운영진들의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 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개발 사업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파 만들어 놓고, 양기대 전 시장 때부터 있던 양파, 그 밑에 있는 측근 모시연파부터 시작해서 박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뒤부터 했던 이머슴파, 또 박파, 다양한 파벌들이 막 형성이 돼 있어요. 개발 사업에 매진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군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훈련 없으면 내후반에서 내 애들 갈구기나 하고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개판이다, 뭐 지들 놀이터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내부의 그 인사 문제나 어떤 비 생겼었을 때의 그 처리 문제, 사장의 그 관용자 사적 사용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등록 시에 누락시켰던 부분, 사장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또 이권 개입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공무원들 친인척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뭐 공무원 와이프예요. 일반 직원들 앞에서 너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자르겠다는 얘기도 막 들렸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파벌이 한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파벌을 죽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해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보고 들어온 분들 말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업무직들 보면 다들 누가 연관이 돼 있어요.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넌 어떻게 들어왔어? 같은 사람이네. 뭐 이러고 오죽하면 기간제 파워가 제일 센 그런 조직이 지금 도시공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도시공사에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그 경영진 중에 핵심 박충서 본부장이 문제 원인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쪽 박충서 본부장 지난번에 저 기사 한번 썼는데 저한테 술 먹고 전화했는데 오늘 또 전화를 또 안 하실란지 모르겠네요. 제가 참 예의 바르게 받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 본부장님 혹시 전화 주셔도 제가 깍듯하게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박충서 본부장님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좀 대주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말로만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가까운 사람,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 그 근거를 대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 그렇게 좀 억울함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제를 본부장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도시공사 내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또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채용하는 거를 공정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불식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박수선 본부장이 한편으로는 좀 억울할 수 있다. 이 양반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긴 하나,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개발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본부장이나 사장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어떤 그 원칙을 세워놓고 기강을 바로 잡아놔야 지금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 계속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없다라고 네. 그래서 비판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몇 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공기업 취직을 위한 카페가 있어요. 그 수십만이 구성된 건 알겠는데 거기서 그 광명 도시공사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도시공사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까 신입을 안 뽑거든요. 다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들어와서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다 연출로 들어온 거예요. 얘는 신입은 다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경력직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경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받기 바쁜 거예요. 결국은 다. 근데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장착이 되면 야, 내 사람 뽑아. 그러면 또 안 뽑을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 뿌리 깊게 내려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고 그냥 대충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하다는 얘기죠. 광명시에 이제 공기업하고 또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이나 청소년 재단을 가보면 광명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가 입장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광명에서 뭐 놀다가 또 아니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보던 사람들이 없는데 도시공사를 가보면 거의 지역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봤던 사람이죠.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러면 무슨 백으로 들어갔을까? 거기 인맥을 가만히 보면 박충수 본부장님이 의심을 받는 게 그분이 충청도거든요. 유난히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서일동 사장도 충청도고 박승원 시장도 충청도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모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 그 친인척이 한 10명 된대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 구성이 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파가 크게 보면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양기대파, 양파와 박시장 아류인 박파. 박파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들의 공통적으로 또 연결돼 있는 분들이 광명 갑지역도 이무경 라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사 주변에 다들 기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도시공사의 역할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사업을 하고 공적 영역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하고 있는 농공행상과 보훈인사 기관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는 또 돈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인력들이 많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이 박충서 본부장을 타겟으로 해서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흑자로 돌리겠다고 주차비나 인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랫돌 계속 윗돌 올리는 부분이고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은 당장 중단을 좀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에 있던 경영은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영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발을 하라고 좀 만들어놨더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시공사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냐?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 개발을 하라고 만들어놨죠,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광명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해서 17만 평을 만들어 놓고 관광부지로 70%에 해당하는 부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라고 해놨더니 결국은 70%가 뭐 20% 정도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주거 용지하고 그다음에 상업 용지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23년도에 그 대장동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그 NH 컨소시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사업 그 이득금을 10% 이내로 줄이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또 틀려졌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NH 컨소시엄에서 본 거는 상업시설하고 주거, 용지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남는 돈 갖고 나머지 단지를 조성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 시작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짓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상지 신도시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 해서 그렇죠. 과연 이 지역이 주거시설을 늘렸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물음표인 거고 그렇죠. 예. 17만 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진척이 없으면 그 매몰 비용을 세금으로 다시 또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근데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뭐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까지 따진다고 하면 지금이 매몰 비용이 더 쌀 수도 있죠. 그럼 사업을 중단해야죠. 그렇죠. 사업 중단해야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17만 평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뭐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하지만 투명하게 도시공사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네. 행감에서도 제대로 지금 못 들여다보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뭐 제가 알기로는 시연들한테까지도 공갈 협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가 유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따위. 저는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다 줘야죠. 또 자료를 줘도 개인 신상 정보에 걸린다고 싹 가르쳐 줬어요.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는 이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들이 돈 받아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놈들이 뭐 잘났다고 그 자료를 안 주고 그 입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도 다 자료 주는데 지들이 뭔데 대단한 놈들이라고 지들이 뭔데 자료를 공개 안 합니까?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아낸 시의원이 시의원들도 문제고. 시의원들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자격이 거예요. 없다. 그럼요. 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인사 관련된 문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이 안 돼야 된다. 이게 뭐 이 양반들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문을 닫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3분의 2는 날라갔죠. 그죠? 이 돈도 다 네네. 내보내고 물론 이제 공기업이 공익사업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지는 인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자격이 없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사 간부가 전 정부 있을 때 고용 창출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다면 광명시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들끼리만 다 해가지고 무슨 고용평등입니까? 고용 창출이 아니죠. 고용 창출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시공사에 있으니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의 공적 기관의 역할이 고용 창출에 있다. 그래서 그럼요. 적자가 나더라도 그럼요. 지역의 이제 고용 창출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 창출의 기본이 뭐냐면 평등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줄 서고 너 어떻게 들어갔어? 누구 통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시장이 됐든 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도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왔으니 자기 정치적으로 왔으니 또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 뽑을 거고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2017년에 김모 사장님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분의 이력을 들여다보니 세월호 관련 회사가 세모였잖아요. 세모 CFO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모 CF 출신이라서 그걸 기사를 냈더니 당시에 국장, 과장들 뭐 다 해서 기사 한 줄만 빼주면 안 되겠냐. 세모 CF만 줄여달라, 뭐 빼달라고 해서 제가 10억을 달라 그랬어요. 10억 주면 내가 기사 내리겠다. 그래서 건물 산 거야 이거? 그런데 돈 뭐 못 받고 그냥 기사를 한 줄 빼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광명시장이 내년에 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도시사 나가기는 해줘라. 그때 세월호 관련 게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그래서 못 나간다. 그래서 빼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양기대 시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큰 은혜를 입었으니 반드시 꼭 갖겠다. 내가 큰 걸로 갖겠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갑질하는 두 분 친하시니까 꼭 좀 전해주시고요. 어쨌든 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이 공공기관을 사조직으로 생각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시장님이 또 여러 가지 뭐 들여다보고 있겠죠. 이 X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더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정상화가 되고 경영진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이 인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없으면 그냥 그만할까요? 네. 아니,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관련해서 기사를 꾸준하게 작성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바뀌어서 정말 도시공사가 광명시에서 최고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도시공사 달라지겠죠? 기대해봐야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계속 달라질 때까지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